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원대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달에 골든 크로스가 난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 26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트코인 관련주예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빅스텝 영향으로 가상화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화폐로 쌓였던 가치가 있다라면 이런 현상이 나올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빅스텝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는 건 결국 이 비트코인도 정밀적 화폐 기능보다는 투자 자산으로밖에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아요.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좋게 보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캐시우드 아줌마죠. 돈 많은 누나, 아줌마 죄송합니다. 돈 많은 누나 캐시우드도 2024년까지 뭐 5억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은 5억인 건지 5억 달러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헤지펀드 튜더 인베스트의 폴 튜더 존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가치 수단이다, 이렇게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5년 뒤, 10년 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이게 정률적 화폐로서 된 가치는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거래가 발생이 되는 거고, 거래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됩니까? 가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거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수요가 낮게 되면은 거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레이딩 요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실적인 화폐의 역할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상품권 같은 것들, 그 정도 역할, 화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은 힘들고요. 그냥 상품권, 그 화폐 대용 가치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같은 것들, 그런 정도의 기능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교환 수단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변화가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4,000원이 됐다, 떨어졌는데 2,000원이 됐다. 근데 만약에 테슬라 자동차 한 대를 사는데 2,000원이었는데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서 4,000원이 됐다. 1비트코인으로 1테슬라를 살 수 있는데 1비트코인이 저는 2,000원이었는데 이게 4,000원 올라갔다. 이런 문제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그럼 0.5비트코인을 받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1비트코인이 어쨌든 1테슬라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비트코인이 정률적 화폐,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정률적 화폐, 기축통화 이런 걸로 실현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우상향, 우하향, 이 속에서 수요가 발생되게 되면서 거래가 발생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통화로서 통용이 되게 되면은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정부가 흔들립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자체가 정부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화폐거든요. 탈중앙 화폐인 거죠. 탈중앙 화폐.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통제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 가치, 지금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는 게 화폐 가치잖아요. 이 화폐 가치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이게 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00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만약에 빵원이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중앙은행 화폐를 쓰는 것들은 어쨌든 중앙은행에서 요거는 1,000원이다, 만원이다 인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인증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빅스텝이라는 이 기축통화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흔들린다는 것들은 결국 화폐로서의 가치보다는
위험 자산으로밖에 치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요.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련주들. 가상화폐 거래소는 뭐 돈을 잘 벌긴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물론 단타 치는 애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시장이 좋으면 증시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증시 거래 대금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빅스텝의 영향을 받는다라면은 비트코인은 당분간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고 있는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이 가상화폐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노네로 하겠습니다. 이건 접근 금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오늘 2%가량 상승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항상 상승의 출발과 하락의 출발은 뭐라 그랬죠? 크로스, 골든 크로스 아니면 데드 크로스. 자, 작년 12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났죠.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21선 저항, 21선 저항을 보이다가 1,800원대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난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뒤와 난 전이 거래량이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찔끔찔끔 올라갑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캔들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항상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락할 때도 변동성 커지죠. 상승할 때도 변동성 커지죠. 그러니까 결국 거래량이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시발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원형 바닥 패턴으로 이렇게 주가가 돌아서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원형 바닥 패턴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이런 종목도 괜찮아요. 그냥 포트 여놓고 계좌에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지나면 수익 나는 종목. 정말 이런 컨셉의 종목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장이 오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1차 분기점은 3,2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분기점은 3,2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3,200원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1차 분기점은 또 1차 목표 주가로 그냥 잡겠습니다. 3,200원. 그래서 이 3,200원의 목표가 같이 가실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